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 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휴,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헤아려 했던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